근데 뭐 그런 얘기도 네. 있어요. 하도 맨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역 여기 반토막 난다라고 찍으면 그때부터 거기가 오르는 네. 펠레의 저주 같은.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임대차법 눈치 보여서 여당에서 힘 빠진 부동산 감독기구 얘기인데요. 아, 이거 지금 관한 때 굉장히 시끄럽게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실범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기능인 계좌정보, 납세정보 조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데다가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기준도 당초 계획보다 후퇴에 힘이 빠졌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임대차법 개정안 시행 후 전셋값이 급등하자 여당 일각에서 시장 역풍을 위해 몸을 사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는 원래 감독 기능을 강조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금융정보분석원 같은 시장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중심으로 역할이 축소가 되어 왔고요. 또 인플루언서의 제재에 대한 기준도요. 보면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부동산이라 할지라도 유료로 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동산 감독기구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감독기구를 두 가지 기준으로 고민을 했대요. 지금 금융감독 같이 엄청 센 거를 전체적으로 세게 이렇게 규제하는 어떤 위에 기구를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도 얘기했지만 FIU 금융정보분석원 돈 얼마 이상 인출되면 자동으로 보고되고 그 내용들 보고 있다가 뭐 이상한 거 가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게 항상 이렇게 캐치하고 볼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할 거냐 두 가지 안을 논의를 했는데, 금융감독원처럼 강력한 규제 기구를 두는 건 없애고 그냥 돈 흐름 이런 것들,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이런 자금들 보고 세금 이런 것들 보고하는 것들 하는 그런 정보원 기능 정도로 축소를 해서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고, 그다음에 지금 뭐 아까 우리 앞서서 지금 뭐 몇 건 이것들 봤지만 무슨 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주택법 위반 봤지만 결국 부동산 투기 조장 행위 등등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들은 법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이 될 때 처벌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올 연내에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법안 내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부동산 TV, 뭐 네오비 TV, 뭐 여러 많잖아요. 유튜브나 뭐 이제 그런 것들도 이놈 새끼들이 유튜브에서 부동산이 새끼가 어디가 뜬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알고 보니까 부동산 이놈이 거기 갖고 있었네. 또는 지거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그 동네를 띄었네.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주식이 뜹니다 사세요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그 얘기해놓고 뒤에서는 막 자기가 들고 있던 거 파는 거, 이거는 부정한 행위잖아요. 이제 그렇죠. 부동산도 그런 게 될 수가 있으니 그러한 등등을 처벌하기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해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 최근에 보도, 이게 뭐 무슨 신문에서 단독 달고 얼마 전에 나왔는데 맞아. 막상 보니까 이 처벌을 하려고 보니까 인플루언서가 유료로 돈 받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투기 조장 행위일 경우에만 처벌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후퇴했다는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아직 법안이 만든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니까 난 뚜껑 열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법안이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어느 수준까지 처벌할 거다 안 할 거다는 이제 결론이 나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 고민 뭐 유료다, 그러니까 유명무실한 거예요. 유료로 돈 안 받았으면 괜찮고 인플루언서가 가가지고 유튜브에다가 맨날 이 동네 강력 추천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오릅니다 맨날 말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매물 거지. 무조건 사야 됩니다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처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이거 파는 놈이야. 그것도 내가 유료로 상담 안 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고민이 많지. 근데 이게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홍보하는 거랑 그 반대급부, 그러니까 이해 관계가 이렇게 두 개가 성립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건 처벌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이걸 걸리는 사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시장이야. 우리 시에 무슨 철도를 유치하겠습니다. 100% 냅니다. 맨날 얘기해. 아니, 근데 이 시장이 그 시에 살아. 그 시에 철도역 생기는데 뭐 5분 거리 안에 아파트에 살아. 이해관계가 있잖아. 지 살고 있는 집 옆에다가 철도를 유치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좋아집니다. 집값 오릅니다. 하잖아. 투기꾼이야? 인플루언서는 맞잖아. 인플루언서지. 갖다 붙이면 이것도 투기꾼이 되는 거야. 그렇지. 시장이 우리 지역을 개발하겠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법 기준으로 처벌하려면 투기꾼 새끼가 지네 집값 올리려고 시장의 지기를 이용해서 유치했네 이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이게 그러니까 되게 이게 묘하게 애매한 이거 처벌하려고. 근데 이 사람이 이권을 가지고 했느냐 그건 아니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권이지. 당선되려고 한 거니까. 아무튼 월급 안 받아야지. 그러니까 이게 유료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만 처벌하겠다 이런 게 이런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너무 간다 또. 이게 그렇지 않으면 네. 그렇지 않으면 처벌 이게 말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용산 살아. 누가 물어봐. 용산 어때요? 용산은 국제업무지구도 계속 될 거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근데 부동산 TV에서 용산에 집 갖고 있으면서 좋아질 거라고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 처벌이야. 그럼 그다음에 어떻게 말하지 말아야 돼. 용산 읍읍 어떻게 압구정동 입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벌 현실적인 수준이랑 이런 거 고려하다 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제재 규제를 너무 느슨하게 여러 개를 제재할 수 있게끔 풀어버리면 아무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언론 규제에 통제. 따라서 그렇죠. 그 통제가 되는 거지. 그게 맞지 않죠? 뭐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사실 한편으로 보면 선의의 목적으로 좋은 정보들에 대해서 나눠주고자 했었던 분들도 계시는데. 인플루언서 단속한다 그러니까 이제 채널 문 닫고 잠수 타신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네, 이제 네. 좀 몇 분 갔지. 그러니까 정리하셨지. 안타깝더라고요. 뭐 좋은 다시 하면 되지. 말 그대로 언론 통제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들을 제때 공급해주는 통로를 차단시켜 버렸으니까 그런 분도 굉장히 안타깝고 물론 뭐 다시 시작해도 되겠는데 뭐 하겠어요. 뭐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몰매 맞을 뻔했는데 뭐 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바뀌는 부분도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다른 이유로 그만두셨을 수도 있고. 아니 그 이유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또 하나는 느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찍었어. 그래서 팔려고 띄웠어. 그걸 팔고 튀었어. 근데 시장에서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안 좋은 동네를 좋다고 백날 떠들면 저 새끼 미친놈이라고 하지. 거기서 나 투자할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사실. 근데 이 반대도 얘기하잖아. 왜? 이게 띄우는 사람 말고 네. 안 좋다고 사지 말라고 하는 놈도 처벌해야 된다. 그것도 좋은 얘기네. 그놈 때문에 인생이 내 인생이 그놈 말을 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처음에는 뭐 막 하다가 지금은 뭐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 안티 세력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던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하도 맨날 이 사람이 얘기하는 지역 여기 반토막 난다라고 찍으면 그때부터 거기가 오르는 펠레의 저주 같은. 그래서 요새 막 그런 식으로 희화되던데. 그래요? 누구께서 드디어 이 지역을 찍으셨습니다. 이제 떡상만 남았나요? 떡상각 막 이러면서 웃던데. 그래요. 자, 뭐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고 또 현명하게 스스로 판단하리라고 봐요. 거기에 대한 기대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나치게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한다거나 개인의 판단에 대해 개입한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하고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한다라는 점은 그렇죠. 네, 분명하게. 그러니까 남의 귀가 얇아서 그래. 원망하지 마세요. 남의 얘기를 듣고 투자를 했는데 잘 안 됐다. 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그렇죠. 내가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내가 행동해야지. 그렇죠. 뭐 아예 뭐
내가 유료로 비싸게 돈 주고 가서 컨설팅을 받았는데 잘 안 됐어. 전문가. 그 전문가 욕하시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뭐 여기 좋아 저기 좋아 온갖 정보들은 많잖아요. 그 사람의 정보를 신뢰해서 내가 뭐 손해를 봤다. 그 정보를 토대로 해서 내가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후회를 하더라도 내 책임이니까 예, 멘탈이 살아납니다. 남한테 의지해서 뭐 하다가 안 돼. 그게 기본이야. 결정한 사람이 책임지는 걸로. 그렇지.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잘 되든 안 되든 내가 감내하는 걸로 가자.